진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 빨리빨리 나눠갈 텐데 우선은 이제 하반기가 되었어요. 하반기가 되었고 지난주 7월 1일 금요일이어서 기도회를 7월달 하반기 들어서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상반기까지 너무나 그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어떤 좀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걸 나눠왔었고 그것을 준비해 왔고, 이 지금 하반기부터는 사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전면전으로 들어간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 적그리스도 그 악한 세력들의 계획 가운데는 반유대주의, 동성애, 또 글로벌 아젠다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배후 세력들 그과의 전쟁을 우리는 치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멸망되는 것, 이미 그 전에 홍수 날 것에 대해서 선포했고, 사실 6월 달에 이렇게 그 비구름이 갑자기 장마 전선이 남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북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강건히 일어나서 전진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조금 얘기를 나누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쪽에 이제 주요 도시를 점령을 했고, 이제 리시찬스크와 뭐 세베로도 네츠크라는 이런 핵심 요충지를 점령을 해서 이 루안스크를 손에 넣은 뒤에 이제 도네츠크 차례다 이렇게 그 행진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말 조금씩 계속해서 이 점령해 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사실 초반에는 키우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말로는 키우라고 하는 그 키우를 사실 이렇게 공습을 했다가 러시아가 그거를 점령을 못하고 이제 퇴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뭐 이렇게 열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전력이 좋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뭐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금방 손을 들게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도 선교사님 주님의 방문하신 가운데서 들었던 내용들이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거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나눴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악하죠. 악한데 그 단순히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러시아는 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에 있는 그 이 도네츠크 뭐 그리고 또 다른 루안스크 이런 지역 포함해서 돈바스라고 불려지는 지역, 그 지역은 러시아계가 절대 다수예요. 사실 러시아계가 절대 다수인데 거기를 사실 우크라이나 군대 중에서는 원래 정식 군대가 아니라 민병대로서 일어났던 그 아조우라고 우크라이나 말로는 그러는데, 그 아조우 연대가 굉장히 그들을 사실 탄압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탄압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그 아조우 연대는 사실 마크나 이런 표식들에 사실 그 나치의 문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적인 그런 짓을 이어온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계속 그거 하지 마라라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러시아계 주민들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냥 EU 가입하겠다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토를 가입하겠다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도발을 했어요. 러시아가 뭐 어떻게 됐든지 침략을 한 거는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정 전후 그 얘기들을 보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선한데 그냥 피해를 본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이제 소련이 있었을 시절에 이제 서방 진영에서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냉전 시대에 이제 그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대서양을 끼고서는 이제 북대서양,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나토인데, 그래서 이 유럽을 지원하는 그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나토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련은 붕괴됐는데, 붕괴된 후에 동유럽 국가들, 소련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런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점차 나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토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만큼 있었던 전선이 이제 러시아 앞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를 빌미 삼을 수뿐이 없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만 사실 가입하겠다 안 했어도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지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몰랐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그 사건의 발단 중에 하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조우 연대가 이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핍박하던 그런 것이 조금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라고, 러시아는 계속 전쟁이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전쟁 아니다,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에서는 그걸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을 우리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특별 군사 작전이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의 입장인데, 러시아가 뭐 그럴지라도 이게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그냥 러시아가 완전히 잘못을 한 거고 이 우크라이나는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된 거면은, 그리고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진짜 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의뢰를 했다면 사실은 러시아는 물리쳐졌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막혀졌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안 막혀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막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러시아도 악이지만 지금 러시아가 안 막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여기에 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했던 아조우 연대의 그런 악도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뒤에서 부추기면서 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의 악도 있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죠. 러시아가 근데 지금 키이우는 점령 못하고 물러났는데, 물러나고 나서 동쪽으로 다 병력을 집결해 가지고서는 이제 돈바스 지역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근데 돈바스 지역을 거의 이제 점령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내건 거는 돈바스였는데, 근데 처음에 내건 거와 달리 이제는 어떻게 보면 판이 더 커졌어요. 지금 서방에서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과거에 러시아 제국을 잃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국주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시간의 문제였지 사실은 그게 내재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뇌관이 된 거죠. 이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이. 그러면서 또 그것에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오히려 서방에서 초반에 아예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경제는 파탄내지 못하고 지금 서방의 고통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고통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러시아는 오히려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돈을 더 버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서는 무기를 공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무기 공급해도 무기를 그거를 운용하는 훈련을 해야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한다고 그렇게 바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했더니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암시장에 팔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판만 키우고 있는 거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전 끝까지 간다 그러고 있어요. 하원에서 전시기업 강제동원법을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전시의 물자동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1차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뒷받침을 할 만한 그 조치들을 계속해서 러시아는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푸틴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아직 심각한 작전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국제 그러한 그 외교적인 거에서는 그 미친놈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미친놈 전술. 진짜 막 핵을 쏠 것처럼, 진짜 미사일을 쏠 것처럼 딱 나가버리면은 상대방이 이제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푸틴 같은 경우는 저는 미친놈 전술이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보라 이런 말이 허풍으로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아까 초반에 얘기를 나눴듯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자기네들은 잘해왔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거였으면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그냥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게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항해서 혼자서 그렇게 무기 공급받는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안 돼요.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있던 것도 지금 소진되어져 가고 있고, 러시아는 아직도 많은 군사 그 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푸틴의 입지가 견고합니다. 오히려 서방은 4년마다 5년마다
투표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잖아요. 그거에서 경제적인 성과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요. 지금 오히려 러시아를 제재하려던 것이 서방의 부메랑이 돼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서방의 그 리더십들이 오히려 지금 쫓겨날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초반에 협상하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협상하라. 왜냐면은 그 나토라는 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쨌든 꺼내가지고 비밀로 줘가지고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초반에라도 아니 우리 나토 안 하겠다 라고 했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평화협상도 거부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멀리 가면 갈수록 합의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러시아 편을 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러시아건 우크라이나건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하원 원내 정당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지금 전장에서 우리를 패배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라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 할 테면 해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인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우리와 싸우려 한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겐 비극이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크게 봐서 우리는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런 심각한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스테이지에서 사실은 작전에 들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뭐 굉장히 정가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서방 미디어에서 막 다 그렇게 다뤄주니까 굉장히 우크라이나는 한편으로는 힘은 얻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모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를 이제 없애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소모전에 그냥 끌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근데 러시아는 이거를 한참을 더 할 수 있는 전쟁 장비들 그리고 자원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준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서방에서는 굉장히 비겁하게 사실은 그냥 우크라이나를 희생제물로 그냥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서방이 선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지금. 목표를 재설정했나. 돈바스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끝까지 가보겠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참 그래서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탈군사하고 중립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그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부추기면서 러시아랑 싸우면서 서방에서는 무기를 공급해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볼 거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의 그 도시들을 자기네들이 나눠가지고 그러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많은 그 전쟁의 그 수단들이 있으면서 정말 또 크게는 핵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6천 개 이상의 핵 무기가 있고 실전 배치된 것만 2,000개가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참 고려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 전에 완전히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까지 다 완성되기 전에 분명히 이거 막혀줘야 됩니다. 이제는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돈바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중에 요만큼 지역이에요. 돈바스 지역이라는 거를 사실은 아예 처음에 나토라는 거를 안 꺼냈으면 돈바스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토라는 거를 꺼냄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쳐들어왔고 쳐들어오면서 돈바스를 이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두 번째 것까지 이미 갔거든요. 크림반도와의 이 라인을 연결하는 것까지 지금 가버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3번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4번까지는 아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서방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용납을 못한다 라고 하면서 가다 요 절반에서 협상할 수 있겠죠. 원래 초반에 협상을 했으면은 돈바스 지역도 안 잃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계속 부추겨진 가운데 계속 우크라이나는 땅을 잃어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도 여기 지금 차관이 하나 갔던데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40여 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 루가노 선언을 채택했다. 이러면서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틀 동안 이제 5일, 4일, 5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틀 동안 진행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회의에 참여한 40여 개국 대표와 14개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7대 원칙 및 계획 등이 담긴 결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일명 루가노 선언이다. 이랬는데 보면은 40여 개국 정부 고위 대표자와 유럽연합,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 잘 보았죠. 국제통화기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도 경험해 봤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거는 좀 그래도 좋은 이미지가 있죠. 유엔 난민기구가 좋은 일도 하지만 또 뒤로 이상한 일도 해요. 등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참여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 복원을 민주적인 과정에 따라 민간 기업을 결속시키고 탄소 중립적인 사회로 결국엔 기후 얘기를 자꾸 여기도 갖다 껴놓고요. 전환하는 방식으로 할 때 관리는 디지털화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추진. 부패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부패를 척결한다는 게 중국에서 시진핑이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패 척결이 정적 제거에 쓰여요. 정적을 부패 혐의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물론 뭐 진짜인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지만 진짜가 아닌 경우에도 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게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정말 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통제적인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중점 재건 분야로는 방위 및 안전보장, 비즈니스 활성화, 에너지, 의료보건 등 15개 부분이 정해졌고 재건 비용은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2조 원.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인프라 피해 규모만 1,000억 달러, 약 131조 원 이상이고, 이거를 회복해내면서 정말 재건에 그 인프라를 다 구축해내려면 이제 982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주요 도시 지역별로 재건을 주도한 담당 국가를 정했다는 거예요.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키이우주는 영국이 하기로 하고, 동부 하리코프는 터키가. 그러니까 각각의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리우폴은 그리스, 미콜라이우는 덴마크, 부차는 리투아니아가 각각 대표 국가로 선정됐다. 이게 무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계획을 이렇게 잡고서는 뭔가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은 별도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국제사회 전체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재건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스페셜 그 자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서 따로 거론되진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한 그 키이우 주를 재건하는데 담당하기로 한 영국의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아직 총리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보수당 그 여당의 총수직을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총수가 뽑혀야 되고, 그럼 새로운 총수가 이제 새로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이제 임시로 총리를 유지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시로 유지하는 것마저 지금 이제 물러나라라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면 추문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코로나 그런 비상사태라고 해서 막 락다운하고 이제 그 많은 제안을 했는데 자기는 가서 술 파티 했거든요. 그러고서 성추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은 서방이 러시아를 그냥 일방적으로 악하다라고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이 총리도 서방의 어떤 그런 카르텔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지금 그리고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오늘 이제 살해당했죠. 정말 이 며칠 상관에 여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전 대통령에게 경호가 붙잖아요. 일본도 전 총리에게 경호가 붙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냥 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나눴던 건데, 러시아가 활동하는 것을 동성애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감동하셨었고, 원숭이 두 창이 일어난 것은 대접 재앙은 아직 아니지만 대접 재앙의 예표다. 그런 것이고, 이런 그 동성애 아젠다, 굉장히 이것이 심각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보다도 사실은 세계를 더 망쳐가고 있어요. 지금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데 거대한 추수가 있다. 그걸 준비해라 라고 하셨고, 이 원숭이 두 창은 동성애 남성들의 감염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푸틴, 그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악한 지금 일들을 하지만 이 악한 일들을 저지할 의로운 지금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그전까지는 의로운 방어막이 되어줬거든요. 근데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방어막이 상실돼 버렸어요. 의로운 방어막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그냥 활개를 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활개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상호 지지를 확인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7월 5일 기사인데, 다오이다오라는 거는 센카쿠 열도,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데를 중국은 다오이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 시료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는 거고, 센카쿠 열도. 근데 중국은 자기네 땅이다 그러고, 쿠릴 열도, 저 북방, 일본의 북방 쪽에 거기는 러시아가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중국은 다오이다오, 그리고 러시아는 쿠릴 열도, 이렇게 그거를 뺏어 오려고 공동 전선을 펴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중로 군함이 센카쿠 열도 접속 수역에 동시 진입해서 군사적 압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어진 일들입니다. 사실 미국이 딱 이제 버티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못 활동을 했죠. 근데 미국이 무너지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가장 틈바구니에 지금 놓여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우리 한반도도 사실 바로 가까운 나라지만 사실 영토 분쟁을 우리가 러시아랑 하고 있거나 중국이랑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근데 우리는 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지금 이 상황들이 첨예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일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같은 날이죠. 7월 5일 기사가 뜬 건데, 일본 참의원 선거가 D-5일,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있나 봐요. 그때 이제 참의원이라는, 일본은 양원제인데 양원제 중에 참의원을 뽑는, 그것이 이제 한 번에 다 갈아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반반씩 가나 3분의 1씩 가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유지되는 사람들하고 새롭게 뽑혀지는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구성을 한번 보니까,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서 구성이 새롭게 되어지면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개헌이라는 것은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평화헌법을 하게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지 못하는 국가, 공격하는 군대를 두면 안 된다, 방어용 군대만 둘 수 있다, 그런 것을 그 일본 헌법 구조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걸 바꾸려는 거예요. 전쟁하는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력이 3분의 2 이상 유지 전망이다. 그러면 개헌이 되겠죠. 3분의 2가 그 통과되는 요건인데, 지금 개헌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근데 그전에도 한번 몇 번 나눴듯이 일본이 이 구조 6항, 그 96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96이 69가 되면은 일본에 큰 재앙이 온다. 이게 지금 코앞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개헌을 계속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베 신조거든요. 근데 살해당했어요, 오늘.
그렇다고 이게 멈춰질 것이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기시다라고 하는 일본 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어차피 아베의 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베는 우선은 제거됐어요. 근데 기시다가 이제 어쨌든 똑같은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서쪽 이웃국은 우크라이나고 동쪽 이웃국은 일본. 이 마츠노라는 그 일본 관방장관이 단상에 올라서 이제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죠. 올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의 서쪽 이웃국은 우크라이나고 동쪽 이웃국은 일본이라면서 동아시아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과 북한 문제도 또 들먹이면서 결국 일본은 이제 군대를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 시도해 왔죠. 북한과 지난 20년간 군사력을 수십 배나 확대한 중국 가운데 일본이 있다. 일본 주변 상황이 극히 냉엄하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개헌 세력을 지지해 달라는 거죠. 개헌 세력. 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기도 했으나 개헌 세력이 국회 3분의 2 이상이었을 때도 개헌안을 발의조차 못했을 만큼 개헌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는데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 가운데서도 개헌 필요성을 동감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일본은 이 지금 흐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토통신이 지난 3, 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이미 3분의 2가 넘어서죠. 필요가 없다는 응답 30%에 2배로 웃돌았다. 또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67%가 찬성, 3분의 2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30%가 반대. 그래서 이 개헌 세력이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지금 방위예산 추이, 방위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야권인 입헌민주당은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 개헌에 반대 입장이며 자민당이 주도하는 방위비 대폭 증액 움직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질까? 우선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개헌 세력이에요. 일본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아베 신조가 살해를 당한 것이 이 지지층의 결집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9월 11일 도네츠크를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9월이라는 그 시기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인데 이 다음에 보면은요 교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9월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로이터 인터뷰에서 7월 말 캐나다 방문 마친 뒤에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9월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이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래서 4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달 말 예정된 그 7월 말 예정된 캐나다 방문 이후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를 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캐나다에서 돌아온 뒤 우크라이나에 가는 게 가능하다.
우선은 어떤 식으로든 돕기 위해 러시아에 가는 것이지만 양쪽 수도 모두를 방문하고 싶다. 근데 이 교황이 그 짐승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뭐 사두 선교사님 메시지나 다 들어보신 분들은 좀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계시록 13장 뭐 이런 데 나온 그 작은 짐승, 그러한 존재인데 이 자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움직여지고 있다. 그것도 9월이라는 어떤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러시아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 후에 이렇게 러시아를 방문하겠다라고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는 러시아 당국에서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9월에 방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원래 직접 교황이 되지 않고 배후에서만 있어 왔어요. 배후의 원래는 실권 세력이죠. 근데 배후의 실권 세력이었던 예수회가 전면에 교황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 마지막 어떤 수를 쓰기 위한 그런 사람이죠, 사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7월 3일 나온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죠. 내 아들과 함께 교황을 아련했다. 그리고 트위터 활동을 재개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거의 인수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고 거기서 그 조건들을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위터라는 거를 손에 얻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뭘 했었습니까? 이 뒤에 보면 스타링크라는 걸 했었어요. 3,000개 민간 위성을 띄워가지고 민간 위성으로 전 세계에 위성 인터넷망을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올해 8월부터 전 세계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먼저 이걸 한번 제공해 줘봤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서는 이렇게 기간 통신망이나 이런 게 뭐 무너지니까 그거를 도와준다고 이제 위성 통신을 쓸 수 있도록 스타링크를 제공해 주겠다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를 했었어요. 위성망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트위터라고 하는 SNS, 이게 페이스북과 양대죠. 지금 페이스북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일기장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트위터는 좀 기사를 퍼날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트윗이라고 하는 것이 짹짹거리다 뭐 그런 말인데 이게 140자, 지금은 좀 늘어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짧은 단문의 그런 내용을 해서 작성을 해서 하면은 그걸 본 그 구독자가 그거를 트윗이라는 거를 딱 눌러버리면, 리트윗이라는 걸 눌러버리면 그걸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전달놀이죠, 그게. 이 트위터라는 것이 원래는 좀 괴짜 그 잭 도시라는 괴짜 그 엔지니어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트위터를 사업화를 잘 못해가지고 수익 그 모델을 창출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망해가던 회사였어요, 트위터가. 근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너무 잘 써가지고 트위터를 살려놨어요. 그런데 트위터에서 내쫓았어요, 트럼프를. 그러고서는 계정을 완전 폐쇄시켜 버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그러고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다 봉쇄를 한 거예요. 봉쇄를 해버리는 것에 트위터가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큰 역할을 하는 것에 그러한 빅테크,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트위터도 그렇고 이런 빅테크들이 엄청난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 것 중에 정말 큰 그 몫을 했던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인수하면은 트럼프 계정 풀어주겠다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쇼죠, 그냥. 쇼예요. 트럼프는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미 뭐 다 입 봉쇄해 놓고서는 뭘 풀어준다고 또 그럽니까? 다 쇼예요.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괴짜예요. 머리는 비상해요, 아주.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기술들을 사실은 지금 다 섭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 기술, 그리고 지금 트위터도 인수하면은 이제 SNS 그 소식 전달 채널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원래는 뭘로 처음에 성공을 했냐면 페이팔이라고 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페이팔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지만 뭐 해외 그런 사이트 결제할 때는 꼭 페이팔 표시가 거의 있어요. 페이팔이라는 그냥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은 거기 그걸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거의 공동 창업자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중에 테슬라를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그러고 보니까 그 자율주행 또 그런 것이 저걸 하고 있죠. 거기에 자율주행을 하려면 AI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AI 기술. 기술적으로는 거의 섭렵을 다 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머스크가 15세 연하 임원과 비밀 연애를 해서 지난해 쌍둥이를 얻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남의 연애사를 제가 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이 15세 연하 임원이 뭐냐면 어디 임원이냐면 뉴럴링크라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의 임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한 몇 달 됐는데 돼지 뇌에다가 칩 박아가지고 돼지를 조종하는 거에 성공했다. 이랬던 회사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기술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은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 아버지와 연을 끊을 것. 사실 일론 머스크 자체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전환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연을 끊을 것이다 그랬는데, 18살 된 아들인데 그래서 교황하고 만날 때는 그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황하고 만나는 것, 이거 보면은요, 교황은 동성애를 지금 인정해 주자라는 쪽이죠. 사실 이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고, 사업가를 넘어서서 사실은 위성으로 이 전 세계를, 지구를 3,000개를 띄워가지고 통신망을 엮고 SNS로 그를 정보망을 장악을 하고 뉴럴링크, 뇌를 조정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내고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팔의 그런 기술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모든 거를 다 갖춰가고 있는 이 사람이, 너가 전 세계를 장악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게 하면은 그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지금 아까 좀 더 복잡한 얘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뭐냐면은 아베 신조가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살해를 당했어요.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원래는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도움받아서 세워진 사람인데 글로벌리스트 세력 중에 하나인 장쩌민 계열을 막 쳐냈거든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스트들의 힘을 얻어서 권좌에 올랐는데 사실 글로벌리스트들과 좀 이렇게 각을 세우고 그 민족주의 노선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두 가지 구분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리스트들 안에서도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스트로서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고 그 새로운 세대로 지금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그 사람은 사실은 저 반대편이라고 봐야 돼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고 그 부정선거 한쪽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봐야죠. 그 사람도 팽을 당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국내 정치라 더 이상 얘기하면 사실은 예, 어떤 또 후폭풍이 있을지 그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걸까 지금. 둘 다 좋은 세력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어디나 전쟁이 났다더라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진짜 어떤 게 이면에서 내막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소로스라는 사람은 글로벌리스트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소로스가 막 그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언론도 장악해 놨고 여러 가지 막 다 장악해 놔 가지고 자기 입김대로 그냥 다 그냥 기사가 나오게 만들고 막 그래 왔거든요. 근데 참 일론 머스크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소로스랑 싸웠어요. 그 사람은 원래 이런 그 글로벌리스트 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에폭 타임스라는 그 중국에서 이제 망명한 미국 쪽에 망명한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 매체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매체에 이 7월 5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칼럼이 하나, 오피니언 칼럼이 나왔는데 세계 초기화하자. 그레이트 리셋은 본질은 낡아빠진 세계화다. 이런 칼럼인데 여기 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7가지 잘못된 인식이란 칼럼을 6월 24일 날 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몰아붙이기 위한 그러한 글을 쓴 거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래서 세계화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박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건 그냥 서방 좌파 연대가 세계화를
그레이트 리셋으로 그렇게 버전 2.0 그렇게 바꾼 것일 뿐인 것을 때문에 이렇게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것을 그거를 감추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은 지금 뭐 기후 변화에 뭐 대응도 해야 되고 인구 문제에도 대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통제 사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통제 사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좌파들이 미국에도 이제 이렇게 퍼져가게 됐는데 뭐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세계가 환영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가치관으로 앞세워 가지고선 색깔혁명 그래서 뭐 소위 소수민족들이 탄압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그걸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금 얘기가 BLM이죠. 블랙 리브스 매터. 그런 것이 이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왜 자기네들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때리고 가게 부수고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집단이죠. 그리고 BLM의 그 리더가 엄청난 부를 일궜어요. 그걸로. 그게 하나의 이권 사업인 거예요. 이 좌파들의 어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막 퍼뜨려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의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막강한 하드 파워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존경심을 드러냈고 원래는 그런 히든 아젠다 뒤에 감춰진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을 나타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본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 지금 거기 안에 이제 히든 아젠다들이 막 이렇게 득세하면서 그러한 것이 지금 미국을 좀 먹었죠. 사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곳에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악화돼서 대선이 조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위축돼 정치적 반대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고 행정부와 관료를 제약하는 법치가 약화돼 사법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몇 년 근간에 정부가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안보 위협을 날조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 사회로 계속 바꿔가는 것. 이것이 서구의 그러한 변형된 공산주의, 그러한 아젠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런 좌파의 색깔혁명을 거친 미국이 전 세계로 추진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보편적 가치와 민주화가 아니라 그들이 열중하는 진보주의 문화인데 이 진보라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것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걸로 나아가자는 거죠.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죠. 그래서 이 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인은 뭡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등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원래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막 존중해줘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미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의 의미 있고 고귀한 일을 지지하는데 전 세계 다른 정부들이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그 전에 기독교 가치관 가운데서 정말 의를 행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던 것에서 이제는 불법을 퍼뜨리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미국 대사를 동성애자를 지금 임명을 해놨죠. 7월 10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지금 임기가 시작돼요. 바이든 정부의 이런 행보는 당연히 환영받지 못했다. 비영리 사회과학 연구기관인 세계가치관조사협회는 결혼, 가족, 성별, 성지향 등 문제에서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주류 가치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히려 이 고소득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거를 인권이라고 내세우면서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오히려 저소득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지켜지고 있는데, 좌편향된 뉴욕타임스조차 세계화는 끝났다, 글로벌 문화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이제 우리와 여타 국가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의 대국 간 권력투쟁과도 다르고 냉전과도 다른 더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갈등만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지위, 심리, 도덕, 종교의 갈등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광범위한 전선을 따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서방의 행동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서방이 지금 동성애를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그걸 환영해야 됩니까? 그거는 거부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사고하는 거예요.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전 세계의 가치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 가치관을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성혁명 이런 걸 얘기해요. 성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문란해져요. 성이라는 걸 그냥 내던져라.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성애도 상관없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좌파, 그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유물론이잖아요. 지금의 러시아는 사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동성애 반대예요. 오히려 미국이 더 지금 공산주의화 되어버렸어요. 변형된 공산주의. 그러니까 러시아를 못 막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화 마르크스주의 핵심이 전 세계 가치관을 통일하는 것인데 악하게 통일하려는 거죠. 필자는 극좌 성향의 미국 민주당 정부가 LGBTQI+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라고 이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칭랜이라는 이분은. 근데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든지 이거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죠, 지금. 오히려 이거를 안 하는 자들을 왕따시키고, 오히려 제재를 가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인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옳다고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잘못 말한 거다라고 몰아붙이려고 해요. 해를 가하려고 해요. 참 이게 지금 서구의 문제입니다. 불평등도 심해지고 굉장히 지금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심각하고, 여기
여기 보면은 세계화의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을 주창한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을 이끄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 그 유수의 리더십들이 이제 모여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 아젠다들을 펼쳐갈까를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클라우드 슈밥,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브레인인 거예요, 여기에. 브레인으로서 새로운 그러한 아젠다를 지금 제시하고 그래서 펼쳐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전쯤부터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2030년까지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좌파들의 이 혁명의 버전 2.0이죠. 그 다음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그런 방식에서 지금 그 다음 방식으로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세계화로는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이렇게 미국이 그 전에 사실은 세계화를 얘기를 했을 때는 세계를 도와주는 걸로의 세계화였어요. 근데 이제는 세계를 한 통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아젠다를 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슈밥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이런 것이 이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죠. 이 코로나의 통제 그런 상황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6월 3일에 지금이 그레이트 리셋을 할 때라는 글을 통해 이런 판이 깔리고 딱 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제 그런 명분이 생겼잖아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그레이트 리셋을 위한 최적의 기회라며 각국 정부가 이 기회에 백신 여권 등을 통해 사회를 리셋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백신 여권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죠. 그런 거를 도입을 하게 만든 거예요, 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통합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완력을 써서 했던 것보다도 더 쉬워져요,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한 아이디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 움직임,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야심에 찬 그레이트 리셋 세력은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재앙을 맞은 시기를 틈타 그레이트 리셋을 세계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삼아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이걸 만들려고 한다. 이거를 세우려 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 종교를 가진 국가들을 억지로 한데 엮어 그린 에너지 계획을 이용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후라는 어떤 코드, 어떤 걸로 엮을 수 있을까? 환경 위기가 지금 왔다. 아까 그 앞에 이런 얘기 다시 보면은 이 좌파들이 뭘 한다고 여기 보면 정부가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안보 위협을 날조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실 이 기후라는 것이요, 높아졌다가 또 낮아졌다가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기후가 올라가니까 그 전에 온난하다, 지구온난하다 이런 말 계속했잖아요. 지구온난하다. 그래서 빙하가 다 녹을 거다. 근데 갑자기 어느 때에는
한파가 몰아쳐.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란 말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란 말 안 써요. 기후변화란 말로 써요 지금. 그러면서 이 위기감을 계속 조성을 하는 거예요. 위기감. 이걸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통제해야지, 안 그러면 위기에 닥친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해가지고 통제 시스템을 들여놓으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참 이러한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6월 21일에 영적 스페셜 포스를 준비해라. 거대한 추수를 준비하고 있어라.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 근간에 계속 보여주시는 게 어떤 군사가 준비되어지는 것. 계속 지금 군사가 준비되어지는 것인데, 화요 성령 집회를 하라고 6월 24일 날 말씀하셨고, 강건케 하는 천사가 왔었어요. 이때가 금요 기도회 중이었는데,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이끄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7월 5일 화요 성령 집회 찬양 중에는 은으로 이렇게 완전 깨끗하게 빛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방패와 칼을 든 군사가 이제 서 있고, 부르심의 책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무게를 재는 저울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대로 행한 것을 지금 재고 계시는 것.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 다음 스텝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월 6일 날에는 새벽에 러시아와의 충돌로 많은 지도자들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음 날인가 보리스 존슨이 물러나게 됐고, 지금 아베는 살해당했고, 여러 지금 지도자들이 더 실각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갑옷 입고 말을 타서 이제 완전히 출정 준비된 군사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출정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세 능력으로 전진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어둠의 전면 충돌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뭐 러시아도 악하지만 지금 서방도 악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동맹으로 계속 가야지만, 거기서 지금 강요하는, 지금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서 강요하는 동성애 아젠다를 절대 들여놓으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겉으로는 한적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적도 있고 저적도 있고, 사실 이거 피하려다 저적을 만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배후는 동일한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공중에 3층천은 하나님께서 딱 좌정하고 계시고, 사탄이 반기 들었다 바로 쫓겨났기 때문에 3층천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2층천,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 영역, 그 권세 영역이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그 공중의 영역, 그 영역에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영역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떨궈내는 날이 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고,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다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떨어지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그 5번째 나팔의 사건이에요. 5번째 나팔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하늘에서 그 사탄이 떨어져 내리면서 무저갱을 열어버리죠. 그럼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공중에서는 떨어져 내리고 이제 땅 밑으로부터 이 짐승을 불러올리는 그런 일을 이 마귀가 하게 되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는 이제 충돌이 더해져 갑니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들 더해져 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어느 정도로 우리는 가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걸음만이 사실 승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 속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출정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악한 세력의 계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지 우리가 정말 간략하게나마 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구비되어져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람들을 또한 구출해낼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악한 그 세력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온갖 그의 사자들을 이제 떨구는 역사가 아버지여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전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결박된 자들, 포로낸 자들,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포로낸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종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야라바샤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카 야라바시 아바야라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아바야라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아바야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아바야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아바치에 야라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야라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야라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아바야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아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세 주의 영으로 사로잡으소서. 야라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카 야라바세 야라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가세 아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세 야라바야라베 아바야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세 아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베 아바야야야야야야라가세 야라야야야야라가세 아바야야야야야야라가세 아바야야야야야라가세카 야라바샤라베라베 아바야야야야야라가세 아바야야야야 내 세대
능력으로 입혀지기 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주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보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정 준비가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정결되어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악한 자들이 이겼으니 저들이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준비가 갖춰지지어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취하세요. 어느 때마다도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안검으로 대적을 물리친다고 하십니다. 이때 추수를 감당할 자가 누군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의 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의 꾼을 청하여라. 추수의 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의 꾼들이 모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